대표님 그 채널의 컨텐츠가 중간에 결이 바뀌었어요? 이거 만들어주고? 결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걸 만들면서 유튜브를 굉장히 등한시했죠. 아 이거 만들면서 네,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또 멀티를 그냥 아니란 생각을 했죠. 아니 뭐 그렇다고 후회하지는 않는데요. 이걸 열심히 하고 돌아와도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자만을 하고 있었죠. 아 얼마 동안 쉬었어요 그러면? 근 1년 6개월 동안 영상을 한 10개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 아 10개도 안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멈췄었구나. 그럼 몇만일 때 멈춘 거네요? 6만 정도. 6만 정도에서 그거로 수익을 못 냈었어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수익은 저는 그때는 평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100만 원 나왔습니다. 정도 6만일 때 네. 영상은 뭐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올렸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딱 요거 만들기 전에 1년 6개월은 주 2영상을 무조건 1년 지켰었죠. 6개월 동안 네, 1년 6개월 미드폼 몇 분짜리? 쇼폼은 그때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드폼 네, 미드폼. 한 3, 4분, 5분? 아니요, 저는 영상이 좀 중구난방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5분에서 20분입니다. 15분에서 20분.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안 좋았나?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었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0에서 44입니다. 그럼 괜찮은데 내용은? 그냥 꾸준히 잘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다른 유튜버들 비교했을 때 애드센스 수익도 뭐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멈췄던 거는 사업을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유튜브를 하면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그래서 제품 관련된 사업에 완전히 올인을 했죠. 그래서 저거 어정쩡하게 2개 갖고 가다가 그러겠다 뭐 그 마음보다는 사실은 제가 멀티를 잘 못하는 하나에 꽂히면은 또 요거 미친 듯이 한번 해보고 후회 없이 끝내야 된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네. 원래는 장점인데 그쵸? 근데 유튜브 저는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자신감은 있었어요. 유튜브로. 제가 허튼 짓을 안 하고 전 잘해왔다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돌아왔더니 뭐 예전만큼 조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1000단위는 찍어주니까요. 그쵸. 올릴 때마다.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익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균이 많이 줄어서 50에서 60 정도? 그래서 좀 밀어붙이면 되긴 하겠네요. 네, 뭐 그거는 크게 뭐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오늘 올라오셔서 대화하시고 싶었던 내용들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은 그냥 진짜 뵙고 싶고 네.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드림이즈는 너무 큰 조언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다. 이 작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유튜브 데이터 보는 법을 네. 원체 전문가시니까 네. 그거를 좀 배우고 싶은데 오늘 네.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더 지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방향을 틀었거든요. 원래는 에어컨 쪽 일을 설비 쪽 하다가 에어컨을 하다가 우연히 하수구 문제를 발견하고 하수구 트랩 시장 제품을 만들어서 아예 이쪽으로 튼 거거든요. 에어컨 하던 거 다 접고.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현명하게 이거를 접목을 잘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이렇게 옆에서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대표님이 조금만 들으셔도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럼 말해보세요 어떤지. 지금 이제 2년 됐거든요. 네. 이제 우선 개발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네. 이렇게 아주 진짜 우연하게 저희 집 화장실에서 냄새가 났는데 저는 사실 설비업을 했던 사람이라
하수구 냄새와는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네. 저희는 설치를 하는 거지 나중에 냄새가 나는 거는 뭐 물론 설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중에 케어를 하긴 하지만 네. 그쪽 전문 분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설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화장실에서 막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해결하는 거를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뭐 이런저런 우연을 막 거쳐가지고 육지에 있는 굉장히 큰 냄새를 처리하는 회사 대표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저는 장비만 빌려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사장님, 전무님, 이사님 최고 밑 세 분이 오셔서 저희 집에다가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버니까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촬영을 하고 가셨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그날 저녁에 저희 와이프가 싱크대에서 김치를 버렸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김치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치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이게 이런 상황인데 했더니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오면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가 해결된 제품을 찾아서 소개를 해야겠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만든 거죠, 직접.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그냥 막연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 투자도 받고 뭐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가 제 입장에서는 빠르지 않아서 수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을 제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마케팅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빠르지 네. 않다가 뭐예요? 제가 간추리면? 원하는 만큼 돈을 너무 늦게 벌고 있다? 저는 엑싯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런 작은 것도 어느 정도 원하는 속도를 못 내면 사실 더 큰 비즈니스를 보고는 있는데 그거를 할 깜냥이 되는 건가를 여기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팔려요, 수요가? 한참 나갈 때는 한 달에 1,000개씩 나갔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짜리예요?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소비자가요? 네. 지금 작은 게 16,900원입니다 하나가. 네. 근데 지금 요즘 한 70% 정도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은 한 300개 정도? 그 정도 나갑니다. 어떻게 홍보됐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우선 네이버 CPC 그리고 파워링크 그리고 예전에는 뭐 모비온도 하고 카카오비즈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대행사한테 맡겨가지고 광고 대행사한테 그 정도 진행하고 대행사 어디였어요? 미래 INC라고 뭐 전 대행사를 굉장히 많이 갈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오래 했던 건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미래 INC라는 네. 내 공식 대행사고 근데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네. 뭐 대충 다 알아요? 네네 그래서 광고시장 바닥. 그 나쁜 미래 짓을- IC도 우리 대행사였고. 네. 그때부터 하락세 쭉 타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 그래서 매출이 30% 빠지고 뭐 20%, 30%, 40%, 50%, 60%, 70% 이렇게 점차 빠졌습니다. 뭐 쭉 계속 빠지진 않았고. 계속 아주 잔인하게. 근데 여기서는 딱 스테이. 다행히 지금 한 3개월 전부터는 요 정도를 유지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판매량이 한 300개 정도. 네, 한 달에 300개, 하루에 한 10개 정도. 어디서 사요 주로? 쇼핑몰에서? 다 지금 온리 네이버입니다. 네, 이거. 네. 스마트 스토어만 그러면 검색어에 의존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검색어 주로 뭐 쓰세요? 전 제일 큰 검색어는 하수구 트랩이 제일 큰 키워드고요. 그 외에 뭐 하수구 냄새 제거, 배수구 트랩 관련 그런 키워드들이 제일 큰 키워드입니다. 아직 이렇게 비딩 단가 얼마나 돼요 이거?
제가 직접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 광고 공부를 이거 한다 대행사 하는데. 비용이 15%인데 네이버 게임 얼마 들어가요? 그쪽은 백마진으로 제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다시 한 달에 받고. 쓰면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원래 백해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걸 대행사가 가져가더라고요. 공식 대행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백마진 다시 돌려주고. 아 저한테는 아예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네이버가 공식 대행사한테는 저한테 줄 백을 그쪽으로 주나 보더라고요. 15%. 네네. 13%까지 내렸어요. 그거를 대행사에서 그냥 가져가는 그럼 거죠. 지금 광고비가 한 지금 많이 한 달에 한 줄어들겠네.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정도로 네, 줄었겠네. 지금 한참 할 때는 운영 안 광고비- 되시겠네요.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러면 제품 네. 완성하고 나서 네이버 광고만 하신 거예요? 모비온도 중간에 했었고요. 홈페이지가 쇼핑몰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를 모비온으로. 네. 모비온 한경훈 대표 지금 내 구독자인데 엊그저께 내가 보내줘갖고 대표님 파이팅! 아, 일타겟팅은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 뿌리는 거를 좀 네, 그렇죠. 멀리 뿌려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주 큰 금액 대비 효과는 뭐 또이또이만 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키리스 생겨서 쿠키 막혀갖고 트래픽이라도 밀어넣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지금 쿠키 인식해서 상위로 바뀌는 정책 쓴다 그러던데 벌써 썼나? 네, 광고 쪽 안 보고 싶은데. 네, 트래픽은 안 가 네. 생각입니다. 아니 트래픽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쿠키가 없어졌어요. 구글이 지금 쿠키를 막으니까 리타겟팅 광고가 이제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안 되면 자사의 타겟팅으로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검색 광고보다 상위에 재방문 리타겟팅에 대한 순위를 올린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쪽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면 검색 광고보다 리타겟팅 광고가 먼저 나오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내 웹페이지를 열어주는 광고를 하긴 해야 돼요. 내 웹페이지라 하면 자사몰을 말씀하시는 스마트 건가요? 스토어 안에 있는 내 쇼핑몰. 그 서드파트 쿠키라고 해서 내 거의 방문자가 다른 웹사이트에 가면 배너가 나오던 게 이제 못 되고 네이버가 자기 자신의 퍼스트 파티 쿠키를 내리면 내 웹페이지가 올린 사람이 다시 방문할 때 그 페이지를 맨 위에다 띄워주는 걸 하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네이버에 내 페이지 광고를 해야죠. 주던 그게 광고들이죠. CPC나 파워링크의 네. 개념이 그리고 아닌가요? CPC는 검색해서 클릭하면 과금되는 건데 내가 이제 그 내부의 CPC 광고뿐만이 아니고 외부 트래픽을 동원해서라도 내 웹사이트를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야 네이버가 네 페이지를 우리 유저가 많이 봤구나. 그러면 이 콘텐츠 위에선 너를 상위로 올려줄게 라는 제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네. 이렇게 홍보하셔서 발전은 이제 없을 거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서. 그러면 네. 혹시 이렇게 내 웹페이지로 들어와서 그 클릭- 웹페이지라는 말씀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로 스마트 들어와서 스토어 링크.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파시는 주소.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구매하는 게 몇 명이 방문을 하면 한 건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야? 데이터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가고 300개가 팔리니까 300개 건당 하루 10건 100만 원, 30만 원 클릭당 300원 따지면 1000명 1000명이 들어서 10건 정도 100명당 하나 100클릭당 하나 제품 판매에 들어가는 돈은 3,000원 정도 수는 14,000원 정도 들어간 거야. 아니요, 대충 이거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요.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제품을 우선 만들어 놓고 출시를 지금 사실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마케팅을 해서 다른 좀 마케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인스타 공구 같은 거 사실 안 했었거든요. 네. 네, 다른 뭐 공구나 이런 거를 안 했었는데 이 전략적 손실에 대한 개념을 모르다가 그거를 좀 공부해 보니까
너무 손해에 대한 개념이 지금 뭐 몇 개를 팔면 얼마가 남는데 이런 개념이 너무 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걸 다 녹여가지고 뭐 무료 마케팅 가까운 그런 마케팅도 위험할 한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료는 사실 원가가 레뷰 체험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레뷰랑 리뷰 플레이스는 사실 리뷰 다 플레이스 했었고요. 다 했었고요. 네, 그걸 말씀은 안 돼요. 초창기에 그 체험단도 했었고요. 체험단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깔아놨었고. 근데 지금 그런 쪽은 아니고 제가 직접 마케팅을 뭐 CPC나 광고 이쪽은 좀 당장 손대기 힘들 것 같고 인플루언서 해서 공동 구매로 해서 외부 트래픽을 좀 갖고 오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산품 제조업이다 보니까 마진율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부 트래픽 오면 아무래도 순위 좀 올라가고 그때 신제품하고 같이 좀 콜라보를 기존 거 해가지고 기존 제품을 좀 가격을 낮추는. 그러니까 오늘 책을 보고 느낀 게 무료 마케팅은 안 되니 기존에 있던 중국 제품들과 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한번 50ml를 낮춰서 근데요. 싼마이 되는데. 대신 이제 큰 걸로 트래픽을 몰려고요. 아니야. 합치면 원점을 들어. 가격 정책 내리는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 불경기 때. 안 들어가요. 중요한 타이밍이네, 대표님. 오늘 책 읽고 재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해보려고 기존 거를 내리고. 기존 거를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기존 거를 진짜 한 반 가격으로 내리고 한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그래서 신제품은 기존 가격대로 가고 원래 지금 책정해 놓은 가격대로 가고 얼마예요? 신제품은 비싸겠네요. 신제품은 2만 지금 얼마? 대표님께 기존 거보다 5,000원 더 비싸고요. 그리고 조금 짧은 봉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거는 3,000원 비쌉니다. 21,000원하고 19,000원? 19,900원, 21,900원. 21,900원. 네, 기본 세트가 그렇습니다. 기존 거는 16,000원. 16,900원. 16,900원. 대표님 영상 보고 16,800원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중요할 거예요. 지금 굿즈 안 먹히니까. 그 영상 봤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를 이쪽에서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할인율하고 재구매가 아닌 것 같아. 뭐 구매 촉진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샀던 사람이 내가 어디서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수구 트랩이라고 검색했지 회사 메이커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한테 재구매될 확률은 적다고 보는데 네, 한번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해서 제품이 괜찮아서 추가로 사게 되면 우리를 기억한다면 할인율이 먹지만 결국엔 지금 또 비유사한 상품 대비 가격 할인으로 지금 우리 유도해 오자는 거거든 단기. 근데 지금 아까 50% 할인하게 되면 지금 광고비는 전체에 30%가 나갔으니까 50% 할인하게 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오는 매출 대비해서 지금 광고비 원가를 빼고 나면 20%가 넘는데 이러면 제품 원가를 상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했을 때, 네. 50%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50% 할인했을 때? 네, 두 개 패키지로 묶으려고요? 아닙니다. 분리해서 갈 생각입니다. 16,900원이 50%가 되면 8,450원이 될 건데 네. 8,450원에 16,900원에 제품 원가가 20%는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여기서 20%를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여기서 30%죠. 30%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나와요? 20%? 안 나옵니다. 그것도 안 나요. 그럼 3,000원 넉넉하게 잡고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 빼면 5,450원. 네, 16,900에 30%니까 360% 5,000원. 이게 광고비거든요, 우리. 근데 광고를 할인 때문에 광고를 줄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똔똔대는 일을 할 것 같은데. 제품을 내보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재고를? 그건 아니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공산품이라. 지금 2차 상품 만드는데 제품 비용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이 경영 상태로는? 빚내 가지고 했죠. 금융 그렇죠. 만들고 해야 그래서 돼. 만들긴 하셨어요. 지금 네네, 제품 재고는 맞습니다. 얼마큼 파악됐어요? 지금 2,000개 정도 지금 물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초객 4천만 원인데 다 팔아도
그러면 잘 될 때처럼 1000개 정도 팔려서 1500 정도 돌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상품을 굴릴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반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재생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진율이 광고비 제외하고 50%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천만 원의 마진율로 제품 재생산하는데 2,000개를 찍어내는 데는 1,000만 원 약간 이상 1,000만 원 정도의 상이 되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제품 제조해서 나올 때까지 3개월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거가 20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정해줄 수는 없다고. 그럼 과거 제품이 지금 재고 얼마나 있어요? 50 작은 거요. 네. 작은 거 지금 한 1,500개 정도. 1,500개 정도. 얘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 지금 회사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얘가 지금 몇백 정도의 생활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광고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광고를 더 밀어붙이면 단가는 올라갈 거고 조급한 상황이 됐네요. 조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도도 일단은 가니까 서두르지 않고. 아니요, 저는 공부하고 있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용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사실 조급.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 네, 마음이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저는 다시 몸을 떼어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서 사실 조급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급한 게 아니고 이 판매 촉진 때문에 조급해. 아, 그거는 판매 촉진 늘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급한 상태일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할인율을 들어가면 판매 촉진이 될 것 같지만 그 할인율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품이 소진되면 우리는 재개발에 제품 생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비용이 안 나온다고요. 그게 안 나와서 서두르는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을 고수해서 현재 개수가 팔리는 거를 현재 마진율대로 가면서 지금 요 사이즈 큰 거에 대한 거를 슬슬 홍보해서 결국에는 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상품 판매 글쓰를 끌어올리는 일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알겠습니다. 아니 약간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선 지금 속도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벤트나 방식으로 가속도를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마케팅 방식을 투여해서 결국에는 고마진, 조금 더 고마진, 네이버 광고 방식이 아닌 고마진의 방식이 투여돼서 하나둘씩 실험해서 내가 실제 이게 고마진이 돼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즉 우리가 네이버 광고가 안 들어간다면 지금 300개 판매가 아니라 500에서 600개 판매 정도의 마진율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마진율은요? 네. 그러면 네이버 광고비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광고비가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측정을 한다면 그게 그 루트가 쌓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600개를 팔아서 과거에 1000개 팔던 마진율, 매출은 그만큼 그게 만들어지고 근데 그때 돼서 1000개 정도 팔게 된다면 그때 내 순이익 금액의 1.7배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요. 너무 계산을 빨리 하셔서 제가 머리는 잘 안 돌아가지만 이거 녹화 다 얼추는데 되었으니까 녹화 다 되었으니까 이해는 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만드신 두 번째 제품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란 말이에요. 왜 유저의 선택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진 건 좋은데 이때 이벤트로 갈아내서 제품 재고를 없앨 게 아니고 광고 방식으로 간다면 두 가지 채널의 판매 투트랙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얘가 광고 방식을 선회하시는 타이밍이다. 기존 광고는 일단 유지하되 기존 판매는 돼야 되니까 그게 저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거든요. 제가 광고 쪽을 몰라서 광고 어떤 광고를 해서 새로운 이 유튜브죠. 요율을 만들지. 아, 유튜브로 네네. 될 거예요. 그렇죠. 제 채널에서는 뭐 내 채널이 당연히. 아니라도 새로 하더라도 다른 유튜브 채널. 채널 만들더라도 아, 이 상품 채널이요. 네. 상품만 홍보하는. 네. 이거 재미없어서 목에서 재밌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환경을 연출을 해야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게 만들고 유튜브 쇼핑 연결되게 만들고 블로그 서포트 되게 만들고 블로그 서포트라는 건 뭔가요? 블로그에 얘 판매를 지원하게 만드는 유저가 인식하게 만드는 정도의 글들은 들어가고 네. 유튜브 영상은 거기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그때 저한테 그 대표님의 권위가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10만 유튜버다라는 권위를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 채널에. 대표님은 그게 권위예요. 대표님도 드림이즈 같은 거지. 그걸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채널에서 지금 채널에서 하시면요 그게 서브잡이거든요. 근데 세일즈를 하려는 채널에서 하면요 이거는 권위예요. 증명이고 증명이고 가격 할인 정책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계산 못한 게 나의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경영자의 시간. 그러니까 일단 판매 금액이 높아져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생산 안 할 거라면 쳐내는 게 맞는데. 여자 왔다 앉으세요. 네, 차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요 카메라가 좀 바쁜데. 네. 유튜버님. 오시고 싶다 그랬어요.